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줘도 계속 침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가나 그냥 가라인가요? 발언 기회를 줬는데 오늘도 법정에서 다음에요라고 미뤘답니다. 그 속내가 뭘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순실 없이 이제 혼자 재판장에선 박 전 대통령은 직계핀으로 올린 머리 1차 재판과 똑같은 사복 차림을 감색 사복 차림으로 나왔고 재판장을 바라보거나 검사를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짓기도 했답니다. 수인번호 503번 나대불츠라고 적힌 번호판 달고 재판장에 입장했고 이따금 필기를 하거나 또 유영아 변호사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러나 담담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다음에 왜? 최순실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그러라고 해서? 남은 재판이 많으니까 숨 고르기? 시가나 가라 불구속 전략 뭘까요? 네, 들어보시죠. 저희는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기록 검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어필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니까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욕하지 않겠습니다. 첫 재판인데 특별한 언급 안 하시던가요? 증거 불충분 주장하시면서 돈봉투 만찬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인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상황이 진행이 될 거니까 짧게 한번 정기남 소장부터 짚어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 집권 초고 예. 개혁의 서슬퍼런 그런 시기잖아요. 예. 저는 시간을 끌고 지연 전술에 불과하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진정 어린 국민들에 대한 참회와 이 반성이거든요. 저는 용서를 구하고 역사 앞에 참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우선 뭐 변호사가 아직은 말씀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여론상으로는 자기로서는 반성하거나 그런 말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항변을 하게 되면 여론상 불리하다. 네.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흔들거릴 때 뭐 한두 달이라도 지나가려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어쨌든 10월 16일까지 가면서 한 10월 달 넘어가면서 자기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동안은 다음에 그럴 것 같아요. 네. 김관덕 본부장이 얘기 안 하실 것 같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단 침묵으로 하는 게 전략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이 많으면 발목이 잡힌다, 꼬투리가 잡힌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변호사가 있는데 딱 변호사가 얘기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1차 재판에서도 말한 게 딱 몇 글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 뭐 생각 50몇 글자의 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날도. 무직이라는 거하고 삼성동이라는 거하고 네.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다 네라고 하면서 변호사가 똑같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말은 변호사 통해서 하겠다. 마지막에 가서 시간을 끌다가 얘기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황 소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그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가닥이 잡혔을 때 즉 재판에서 본인이 어떤 처벌을 받을 건가 하는 가닥이 잡힐 때 말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심, 2심, 3심으로 가고 이 사건의 그 혐의 내용이나 정인 증거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이 되어갈 거다. 대법원까지 뭐 한 1년 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이에 현재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현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상당히 이 지지율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별로 유리할 게 없다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인 절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할 거니까 시간을 좀 끌어가는 상황 속에서 정치 변화를 좀 보면서 그때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반격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편지 쓰실 수도 있겠네요 또 누군가에게 편지를. 이재경 교수님. 네, 뭐 처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을 정치 재판화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관망하는 거고 변호사도 그렇게 조언했을 거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한동안 계속 새털처럼 많은 재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 때를 보고 판단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 없이 출퇴근 계속되겠네요. 그럼 정기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엮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엮이다 보니까 재판전까지 나와서 본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누가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확신범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국민의 시각에서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나온 모든 증거가 대통령의 범죄가 확실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전면 부인하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엮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국민을 향해서 분명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할 거다. 그때도 나는 무죄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희생양임을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정기환 의원님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여기 이 글이 다시 읽히네요. 재판장을 바라보거나 검사를 보면서 허탈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나도 엮였지만 참 당신들도 엮여서 고생 많습니다. 그런 건가요? 하여튼 이 대답 듣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뭘 새끼도 아니고 새끼 꼬는 것도 아니고 자꾸 엮어요. 엮기는. 아니 엮였다고. 아니 서로가. 아 서로가. 풀어야죠. 자리죠. 풀고 넘어가야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헌재 판결에서 인정한 지금 7개 혐의도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리버스터급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건 왜 그랬는지 이것도 뭐 전략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관련자 주장 입증 계획을 끝나야 한다. 증거조사 부적절하다. 미리 왜 증거조사를 하냐 이러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법원에서는 증거 기록이 방대하다. 증인만 수백 명. 그러므로 그 이의는 기각한다. 그리고 증인 신청 상당수 필요하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수백 명 증인 부르는 거 시간 낭비다. 그러자 박측 변호인단에서 시간 끌기 의도 추호도 없다.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초반 50여 분 이상을 계속 이의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헌재는 피청구인 기업으로부터 재원 마련의 미르 K 재단을 설립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 문건 유출 피청구인의 지시 묵인 없인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판결했지만 박 대통령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런 지시한 사실 없다. 재단 설립 지시한 사실 없다. 뭐 중소기업 진흥 차원이었지 납품 지시한 사실 전혀 없다. 그리고 의견 들어보라고 했을 뿐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 전혀 없다. 계속 없다는 거죠. 예, 들어보시죠.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위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2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전기환 의원 준비되셨어요? 네. 뭐 대한민국에 날고 긴다는 변호사 세 분이 나서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국민의 눈으로는 법에 무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법을 무시한다. 정치 재판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내야 하는 재판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정치 공세를 벌이면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이재경 교수님? 네, 뭐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법리 공방에서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박 측의 이 일관된 재판 대응 전략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랬고요. 뭐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그 4월 17일 날 구속이 됐어요. 기소가 됐어요. 그러고 나면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가게 되면 일단 석방한 상태에 재판해야 돼. 저는 그런 계산도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희한한 재판 대응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든 질질 끌겠죠. 뭐. 그 침대 축구죠. 그냥 누워가지고. 아, 침대 축구?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요. 어차피 모든 건 정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나 결정적인 걸 노리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상대방이 만만찮은 사람입니다. 줬다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뇌물죄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뇌물죄가 벗겨지고 나면 사람도 그냥 걸려들 사람들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뇌물죄를 주고 받은 거 아닙니까? 뭐 한쪽만 줄 수 있습니까, 뇌물을? 뭐 준 사람 있어야 받은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뇌물죄가 빠질 수도 있겠다. 왜 그러면? 예, 그래서 뇌물이 빠지고 나면 이제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무리하게 엮었다라고 하면서 그렇네. 대대적 반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이제 이 시간을 끄는 겁니다. 갑자기 뒷머리가 아프네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 또? 아이고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저런 식으로 그 잔머리를 써가지고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판결도 또 시끄러워질까 봐. 상대에서 뺏길 수 있으니까 뇌물은 저쪽이 아니라. 네. 김광도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이걸 단순 형사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전환을 노리면서 그때까지는 계속 필리버스터 국회에서 하는 필리버스터뿐만 아니라 재판 필리버스터 전략을 계속 하는 거죠. 시간 끌기 전략. 그러면서 이 자잘한 형량을 크고 작은 거에 의식하지 않는 도안이면 모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전면 부인해서 제가 인정되면 더 가중처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면 부인해서 18가지 다 부인하고 그래서 도안이면 뭐로 가자. 그래서 그런 전략을 펴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보시기에 무슨 이게 정치적으로 가서 뭘 전국으로 어떻게 전환을 해요 또? 뭘 노리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앞서 말씀하신 분들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나는 앞에 다른 사건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를 왜 병합시키냐. 특히 그 뇌물 부분. 그렇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는 앞에 했던 것을 편견으로 재판관이 받아들인 것은 못하겠다. 검찰도 똑바로 해라. 왜 자기 이론전, 즉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내느냐.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기남. 저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업무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의식이 부재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정치재판으로 끌고 가는 의도도 있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친박 세력이 어쨌든 제기를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아스팔트의 어떤 극렬 추종자들이 재판 무효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것들은 공소 사실에 대한 정확한 단죄에서 더 나아가서 남은 의혹까지도 철저히 재판을 통해서 규명돼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그나저나 뭐 최순실이가 뭐 모정 때문에 뭐 정유라 오라 그랬다 그러는데요. 정말 모정이 어떤 걸까? 이 최순실 정유라를 보면 이 모녀를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을 정치 재판화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관망하는 거고 변호사도 그렇게 조언했을 거고 그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한동안 계속 새털처럼 많은 재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 때를 보고 판단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없이 출퇴근 계속되겠네요. 그럼 정기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엮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엮이다 보니까 재판전까지 나와서 본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누가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확신범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국민의 시각에서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나온 모든 증거가 대통령의 범죄가 확실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전면 부인하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엮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국민을 향해서 분명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할 거다. 그때도 나는 무죄다라고 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우선 뭐 변호사가 아직은 말씀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론상으로는 자기로서는 반성하거나 그런 말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항변을 하게 되면 여론상 불리하다.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흔들거릴 때 뭐 한두 달이라도 지나가려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어쨌든 10월 16일까지 가면서 한 10월 달 넘어가면서 자기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한동안은 다음에 그럴 것 같아요. 네. 김관덕 본부장 얘기 안 하실 것 같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단 침묵으로 하는 게 전략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이 많으면 발목이 잡힌다, 꼬투리가 잡힌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변호사가 있는데 다 변호사가 얘기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1차 재판에서도 말한 게 딱 몇 글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 뭐 생각 50몇 글자의 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날도. 무직이라는 거하고 삼성동이라는 거하고 네.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다 네라고 하면서 변호사가 똑같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말은 변호사 통해서 하겠다. 마지막에 가서 시간을 끌다가 얘기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황 소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그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가닥이 잡혔을 때, 즉 재판에서 본인이 어떤 처벌을 받을 건가 하는 가닥이 잡힐 때 말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심, 2심, 3심으로 가고 이 사건의 그 혐의 내용이나 정인 증거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이 되어갈 거다. 대법원까지만 한 1년 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이에 현재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현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상당히 이 지지율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별로 유리할 게 없다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인 절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할 거니까 시간을 좀 끌어가는 상황 속에서 정치 변화를 좀 보면서 그때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반격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편지 쓰실 수도 있겠네요 또 누군가에게 편지를. 이재경 교수님. 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줘도 계속 침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가나 그냥 가라인가요? 발언 기회를 줬는데 오늘도 법정에서 다음에요라고 미뤘답니다. 그 속내가 뭘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순실 없이 이제 혼자 재판장에선 박 전 대통령은 직계핀으로 올린 머리 1차 재판과 똑같은 사복 차림을 감색 사복 차림으로 나왔고 재판장을 바라보거나 검사를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짓기도 했답니다. 수인번호 503번 나대불츠라고 적힌 번호판 달고 재판장에 입장했고 이따금 필기를 하거나 또 유영아 변호사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러나 담담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다음에 왜? 최순실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그러라고 해서? 남은 재판이 많으니까 숨 고르기? 시가나 가라 불구속 전략 뭘까요? 네, 들어보시죠. 저희는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기록 검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어필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니까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욕하지 않겠습니다. 첫 재판인데 특별한 언급 안 하시던가요? 증거 불충분 주장하시면서 돈봉투 만찬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인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상황이 진행이 될 거니까 짧게 한번 정진남 소장부터 짚어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집권 초고 개혁의 서슬퍼런 그런 시기잖아요. 저는 시간을 끌고 지연 전술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진정 어린 국민들에 대한 참회와 이 반성이거든요. 저는 용서를 구하고 역사 앞에 참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데 그 기회를